네, 안녕하세요. 텐트플레이 권혜연입니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 웨비나에서는 게임 유저 행동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임 유저 행동을 분석을 하고 꼭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어떤 이제 유저의 행동을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매출이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방법론을 게임에 적용해서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웨비나 시간에 넷플릭스와 스팀을 사례로 들려드렸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행동 데이터, 그러니까 유저가 뭐 어떤 비디오를,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어떤 걸 많이 리플레이 하는지, 또는 이제 스팀에서는 뭐 게임 세션에 대한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개인화 서비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게임 안으로 들고 오자. 이제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런 개인화 추천 서비스로 인해서 매출을 극대화한 게 다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게임에도 한번 들고 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유저 잔존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저 데이터를 분석해서 잔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 비단 게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에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 로그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4월과 5월에 진행했던 봄 웨비나에서 제5회 텐트플레이 웨비나 두 번째 세션 게임 로그 데이터 수집하기를 텐트플레이 심정우 개발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웨비나를 다시 보기 하시면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게임 로그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약간 글을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6하 원칙을 따르면 되는데요. 6하 원칙이라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제공하는 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되고요. 이러한 여기서 이제 왜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러한 왜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탈하는지, 왜 구매하는지, 왜 계속 플레이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저희는 왜 대신에 이거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뭐 아이템을 주고 이런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까지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누가 플레이어 XXX의 레벨 3 궁수 캐릭터 AAA가 언제 2020년 9월 29일 14시 35분 12초에 어디에서 스테이지 1-3 샌마이 초원에서 무엇을 물리 데미지 100을 어떻게 평타를 때려서 크리티컬로 입혔다. 누구에게? NPC 레벨 1인 몬스터 캐릭터 슬라임에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수집해야겠다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아마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엔티티별로 뭐 아이템, 플레이어, 캐릭터 이런 객체별로 또 액션별로 뭐 레벨업 했다, 뭐 전투에서 이겼다, 졌다, 아이템을 얻었다 이런 액션별로 분류를 하고 이러한 분류들을 이제 중요도를 정해서 구조를 확정하면 이제 로그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지난 웨비나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이제 진짜 저희가 어떻게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났을 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로 이제 분석과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게 비단 이제 텐투플레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아니면 사회학자 또는 이제 많은 가설 검정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유저의 페르소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의 페르소나라 함은 내 개인 어떤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샘이라는 유저가 언더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한 건 알고 있지만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앞으로 접할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다운로드 받을 게임은 이럴 거야. 내가 앞으로 구매해서 배달 올 제품은 이럴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가지게 되고요. 이런 기대치는 보통 내가 접했던 다른 경험으로부터 선입견이 생겨서 뭐 왜곡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내 기대치가 이제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접했을 때 제품을 받아봤을 때 이제 진짜 그때부터 이제 실제를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 측정된 효용, 그러니까 내가 느낀 가치가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칠 때 실망을 하고 서비스의 경우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론을 저희가 어떻게 게임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언더독을 선호하는 사람이 약한 캐릭터를 계속 육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다. 이러한 유저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먼저 약한 캐릭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캐릭터 레벨을 일단 측정을 해야 되겠죠. 로그 데이터에 캐릭터 레벨이 수집이 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캐릭터 레벨이 뭐 작다, 낮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대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상대적이라고 할 경우에 뭐 다른 유저 대비 뭐 유저의 뭐 몇 퍼센트에 뭐 해당하는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절대적이라고 했을 때 뭐 3레벨 이하, 뭐 5레벨 이하 이 기준들은 당연히 다 게임마다 다르고요. 혹은 이제 게임 기획자분들이 게임을 기획하면서 의도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절대 정답이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한 캐릭터를 계속 육성하는 유저다라고 했을 때 계속 육성이라는 거를 그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게임 데이터에서 플레이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테이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유저를 정의하기 위해서 추출된 변수들, 그러니까 캐릭터 레벨, 플레이 시간, 플레이한 스테이지 이런 변수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유저를 골라낼 건데요. 골라내는 작업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또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기존에 세팅해 놓은 변수들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5 이하 또는 뭐 평균 이하라고 해서 이제 룰 베이스드가 있고요. 또는 이제 나 좀 데이터 좀 다를 줄 안다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K-미니즈 클러스터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클러스터링 방법론들이 있고요. 근데 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되게 정말 현란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더 뛰어난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룰 베이스드로도 충분히 좋은 클러스터링,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이 낮은 사람을 고르고 싶다. 근데 그 낮은 사람의 기준을 뭐 다른 사람들의 뭐 평균을 구해서 그것보다 낮다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 세그먼트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룰 베이스가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가 정의한 이 세그먼트가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선호하는 그렇지만 약한 캐릭터로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추구하는 언더독 유저가 그러면 계속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걸 선호하는 게 맞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약한 캐릭터로 계속 플레이하는 유저가 어느 순간 그렇게 플레이를 못했을 때 게임 진전이 어려우면 이탈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우고 나서 테스트했을 때 정말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약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 진전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나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뭐 특정 두 그룹을 나눠서 T-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게임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탈한다 이런 좀 선후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 아날리시스, 뭐 픽스드 이펙트라든가 랜덤 이펙트라든가 이제 그런 뭐 통계학적 방법론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탈할 것이다, 이탈의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는 서바이벌 아날리시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정말 이 요인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이탈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요인을 없애주자 또는 이걸 더 좋게 만들어주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제공해주자, 이 단계가 추천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텐투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언더독 유저가 계속 앞으로 진전을 못하고 있을 때 진전을 도와주는 아이템이나 전략을 제공해서 실제로 실현된 효용을 더 상승시켜서 계속 플레이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실 때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걸 추천하면 좋아질까? 뭐 이런 전략을 제시하면 좋아질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이 사람이 진전이 안 돼서 이탈한다라고 가설 검증을 했지만 그거랑 이 사람에게 요걸 주면 좋아진다라는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특정 아이템이나 특정 전략을 제공해주면 이 사람의 잔존율이 좋아질 것이다. 또 다른 가설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정 아이템을 언더독에게 추천하면 언더독이 사용하면 이탈률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설 검증 테스트를 거칩니다.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더독 선호하는 사람이 보병 캐릭터를 이제 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게임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보병을 강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을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헤비 샷건이라든가 어떤 패키지라든가 또는 아예 다른 캐릭터, 좀 더 강한 캐릭터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거를 얻었을 때 잔존율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모든 테스트를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쪽지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게 텐투플레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좋아질 것이다는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가설을 검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추천해서 제공해 줬을 때 진짜로 높아지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사실 성과 측정이 필요하죠. 그럼 그런 성과 측정을 하는 방법론으로는 뭐 A/B 테스트가 있고요. 또는 전후 비교가 있는데요. A/B 테스트는 똑같은 균질한 그룹을 A그룹과 B그룹을 나눈 다음에 특정 요인을 다르게 해줘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둘 다 언더독인데 이 사람에게는 쪽지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쪽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A/B 테스트를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쪽지를 줬더니 더 좋아졌더라 이런 걸 확인하는 게 A/B 테스트고요. 전후 비교는 예를 들어 쪽지를 주기 시작한 게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3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언더독 사람들, 3월 1일 이후에 있었던 언더독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정말 이 서비스가 쪽지를 준 이후로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후 비교를 하는 초호 테스트라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게임에 적용했던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블레어 게임즈라는 퍼즐 RPG의 헥사곤 던전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특정 이제 재화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최적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끼는 그런 완벽주의자인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빨리빨리 성장하는 그런 폭풍 성장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제일 아래 회색 그래프 라인처럼 보면은 그렇게 사실 그냥 점점 이탈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이 폭풍 성장과 완벽주의자로 쪼개져 봤을 때 폭풍 성장은 전체적으로 훨씬 높은 잔존율을 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데이 4에서 데이 5로 넘어갔을 때 갑자기 확 이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뿐만 아니라 광고 시청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플레이하드의 히어로 팩토리라는 방치형 게임이었는데 유저의 성향에 따라 분류를 해서 보니까 각각 성향에 따라서 DAU당 광고 시청 수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희 쪽지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A/B 테스트한 사례인데요. Game 스튜디오의 개미 키우기에 적용을 했을 때 쪽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이 무려 88.46%나 차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행동 분석으로 그 밸런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에버플래닛이라는 넥슨의, 지금은 서비스 하고 있진 않지만 넥슨의 MMORPG 게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유저들 간의 레벨 격차가 유저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고인물과 이제 뉴비들의 레벨 격차가 이 사람들 각각이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지, 또 이게 게임 제품 수명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구조 방정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당시에는 픽스트 이펙트였나? 그런 이제 패널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런 통계적인 방법론도 있었지만 밸런싱에서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저희가 이 당시에 적용했던 건 ABM이라고 해서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서비스 런칭 직후, 성장 중일 때, 그리고 정체했을 때 이런 유저들 간의 레벨 격차가 어떤 식으로 유저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서비스 밸런싱에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어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유저 행동들을 파악해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렇게 게임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저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해서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로 보여주고, 또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 과정에 걸친 자동화된 형태로 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사는 SDK, 텐투플레이 SDK를 설치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 자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요. 대시보드는 저희 홈페이지에 콘솔로 가기를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자랑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주목할 만한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유저들에게 주목해야 하나를 좀 골라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이 유저들은 이탈률이 굉장히 높다, 좀 경보를 띄워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유저들이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유저는 이런 유저들은 좀 더 구매율이 높네, 또는 광고를 많이 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봐야 아무래도 이런 유저들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케어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플레이어가 언제 이탈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저가 한 스테이지 5 정도에서 이탈하네, 이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페르소나별로, 유저 성향별로, 행동 패턴별로 나눠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아까 언더독 유저가 스테이지 한 2에서 이탈한다, 그거를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스테이지 5에서 이탈하는데 언더독은 스테이지 2에서 이탈하네? 스테이지 2 정도쯤에 언더독이 진전이 안 되나 보다, 얘네들한테 이 시점에 이런 쪽지를 보내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어느 레벨에서 이탈하는지도 페르소나별로 다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비슷하게 어떤 성향을 가진 플레이어가 무엇을 사는지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랜덤 박스 1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네는 알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PVP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실패하는 사람이 뭐 캐릭터 카드 패키지를 많이 산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유저들에게 캐릭터 패키지 같은 거,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게임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텐트 플레이는 유저가 더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솔루션이고요.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나운서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K-스타트업에서 텐트 플레이 사용을 통해서 유저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저희가 1대1로 코칭도 해드리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한종원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게임 도중 버그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셨네요. 저희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버그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좀 힘든 구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향후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빌드 테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빌드를 한 다음에 이제 AWS 디바이스 팜이라는 곳에서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기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만약에 이제 버그를 해결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저희 클라우드 빌드 테스트 이용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 빌드 테스트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플레이 유저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패치를 진행했을 때 해당 방법이 성향이 맞지 않는 유저들이 빠져나가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전체 유저 수는 줄어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탈자를 줄이면서 매니악한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네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인데요. 기존 플레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면 아무래도 고인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편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새로 계속 가입하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유입된 지, 그러니까 가입한 지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유저들 테스트 셋을 구하셔서 이를 바탕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이제 유저 수도 이제 이탈도 줄이면서 뉴비들에게 더 좋은 가이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발표상에서는 모두 룰 베이스드로 고전적인 통계를 사용한 뒤 이 과정을 자동화해서 서비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이 적용된 부분도 있을까요? 하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룰 베이스로 다 이제 데이터 피처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리그레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한다든지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이제 머신러닝 기법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을 위해서 다시 진행해 볼게요. 데이터 수집을 정식 출시한 게임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체험판에서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가요? 출시 후 운영이 아닌 출시 전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출시 전에도 체험판에서도 데이터 수집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좀 더 테스트를 잘 하기 위해서 좀 더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테스트 유저가 좀 많아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정식 출시 전에 지인들 한 10명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좀 권장드리는 바는 한 30명에서 100명 정도의 유저의 데이터를 한번 테스트할 때 그렇게 한번 받아보시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테스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텐토플레이를 활용하면 유저의 페르소나들을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텐토플레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눠주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직접 이제 페르소나를 설정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설정된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이 게임에 맞게 이제 저절로 컴퓨터가 이제 러닝을 해서 피처들을 이제 뽑아내서 그 바탕으로 이제 페르소나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유저들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세팅한 페르소나 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무래도 내 게임은 개발자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유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또 페르소나를 추가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안재현님 질문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플레이어 성향 설정 시 게임의 장르마다 그 기준의 구체성이 다를 텐데요. 이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게임의 장르마다 달라진다. 네네, 맞고요. 게임 장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되도록이면 게임 장르별로 최대한 많은 페르소나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장르에 해당되는 페르소나가 없을 때 물론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게임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룰 베이스를 하든 아니면 뭐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든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준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제 게임에 맞게 저절로 이제 러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규현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페르소나별로 광고를 보는 비율이 크게 다르던데 무료 앱에서 광고를 최대한 많이 보게 하되 이탈률은 유지시키는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건 사실 이제 페르소나마다 좀 전략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무과금 유저인데 절대 과금할 생각이 없는 그런 유저예요. 근데 어떤 특정 과금 벽에 부딪혔을 때 이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잔존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이 유저가 이제 부딪힌 과금의 벽을 이제 넘어선 다른 유저들이 어떤 아이템을 사용했는지 또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데이터로 한번 뽑아서 이를 추천해 줍니다. 근데 이때 이 전략대로 하기 위해서 뭐 수정이 필요하다 또는 특정 아이템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거를 얻으려면 뭐 보상형 광고를 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유저가 굳이 과금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잠깐 보상형 광고를 봐서 내가 원하는 과금의 벽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탈률을 낮추고 더 잔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연 해주신 텐트플레이 권혜연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